좀 일찍 나왔네요. 혹시 내가 벌써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한 혜인은 정우를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죠. 일본에서의 시간은 좋은 추억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사랑에 무슨 좋은 추억이 있겠어요. 그냥 아쉬운 기억이겠죠. 그냥 이렇게 같이 차 마시고 가끔 같이 맛있는 밥 나눠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 혜인 씨에게는 힘들고 두려운 일인가 봐요. 혜인 씨에게 사랑을 강요하거나 성가시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정우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며 그리고 괜찮다면 난 조금만 더 혜인 씨를 기다릴게요. 미안해요. 나 자신 없어요. 괜찮으세요? 이거요. 우리 엄청난 인연 아니에요? 혜인 씨! 또 왜 그러는데? 아니 이 자식이 어제 그냥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는 뭐 암호를 풀어달라 어쩐다 사정해가지고 암호? 기수는 성철을 살살 떠보며 암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보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맨날 사랑 가지고 장난치면 나 가만 안 있습니다 거 아이 그 동생은 아니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코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 해봤네. 참네. 워싱턴 디아이스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디아이스 손혁 지부장을. 긴급 체포한다는 내용이었죠. 손혁 지부장이 아테나란 혐의가 드러났나 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우리가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미국 쪽과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그리고 정책실장 한정필은 손혁에게 디아이스 본부에서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 요원들을 보냈답니다. 빨리 대처하세요. 앤디와 손혁은 기밀 자료들을 지우고 달아나려 하는데 디아이스 본부 요원들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죠. 손혁의 총상은 장기를 다쳤는지 심각한 상태였지만 병원은 갈 수 없었는데 한편 직무정지 중이라 공식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정우는 성철을 은행으로 불렀고 일본에서 김명국 박사가 남긴 메시지를 찾았어요. 그 메시지 속에 암호를 해독하니까 이 은행 대여금과 비밀번호가 나왔어요. 금일 오후에 디아이스 손혁 지부장이 자신을 체포하려던 디아이스 요원들을 사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관국장은 손혁을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미 정복 소속인데 우리가 체포해도 되는 겁니까? 손혁은 더 이상 지혜박군과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받을 인물이 아니야. 한미 양국의 이적 행위를 하고 도주 중인 범죄자일 뿐이다. 정우와 성철은 은행 개인 금고에서 김명국 박사가 남긴 메모리를 찾았고 여기 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북한을 뒤흔들지도 모를 엄청난 기밀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혼란스러운 한재희. 물론 의심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난 한 번도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럼 뭘 위해 일을 하죠? 내 이 소나기에 움켜쥐게 될 힘과 권력을 위해서.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 남자가 날 유혹했으면 나 꼼짝없이 넘어갈 뻔했다니까. 나 진짜 홀딱 빠져 있었거든. 총상 환자에 대한 병원 신고 있었어? 아직 들어온 거 없어요. 나오면 바로 연락 좀. 총상을 입었다는 소식에 손혁이 걱정되는 혜인은 계속 연락을 해보지만 김명국 박사가 메시지를 남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이거 먼저 봐주십시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정우는 김명국 박사가 남긴 메모리를 용관에게 건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과 개발 시설에 대한 겁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북한의 핵무기 현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일 겁니다.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지? 저하고 박성철 팀장뿐입니다. 용관은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명령하고 수고했어. 저 국장님, 손혁에 대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복귀시켜 주십시오. 정우는 이렇게 NTS를 복귀하게 되고
빨리 빼. 총상을 입고 도주 중인 소혁은 비밀 안가로 피해 마취도 못한 채 극한의 고통으로 박힌 총알을 빼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믿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도 예상 밖이군요. 이와 같은 사실이 강대국들에 알려지면 당장의 폭격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라크처럼 한반도 전쟁은 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김 박사에 대한 미국이나 러시아의 관심이 그렇게 지배했던 것도 신형 원자로 때문만은 아니었군요. 북한 특사가 판문점을 통과했답니다. 곧 청와대에 도착할 겁니다. 길이. 잠깐. 뭐냐? 손이 눈보다 빠를 수는 있지만 소리를 감출 수는 없지. 내가 귀가 좀 밝아요. 2.0, 2.0. 뭐라는 거야 지금? 굿땡을 주고선 그쪽은 무엇을 가졌을까? 오, 단풍. 나머지 한 장도 또 단풍이라는 것에 내 돈 전부와 이 마작방 그리고 내 손목을 건다. 마작방은 아니죠. 나도 내 돈 전부하고 내 손목을 건다. 좋아.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나치게 경솔했던 거 이필 반사가. 박철 새끼야. 넌 뭐냐? 딴 돈 가지고 조용히 꺼져주시죠. 이 자식들이 장난하나? 장영, 나 좀 봅시다. 김명국 박사에 대해서도 은행 금고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알아낸 게 없는 기수는 답답한 마음이었죠. 장영, 이 정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NTS? 너는 티나는 새끼? 이 정보계통 쪽에 발을 담그고 있었거든요. 정보계통? 흥신소, 흥신소? 심부름센터, 국가정보, 검찰, 경찰, 청와대, 학생증까지. 장기석은 도박이 전공이고 신분증 위조 및 인물 사칭은 저의 부전공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손님이 한 명 찾아왔는데 담배 피는 걸 좋아하는 북에서 온 기수의 예전 친구 진영이었죠. 실장님, 도주 차량 찾았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위치 선정해줘. 네. 중장님은 지금쯤 판문점 통과하셨을 거야. 청와대 특사로 오시거든. 특사?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나 현장 복귀했다. 뭐 좀 찾았어? 소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차량을 바꿔 타고 도주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CCTV 녹화가 안 돼 있었고 어떤 차량인지 몰라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즘 차들에 블랙박스 설치돼 있는 거 알지? 모든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찾아봤고 실장님, 찾았어요. 수거해온 블랙박스를 분석한 화면인데 총 11대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중에 3대가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24시간 녹화되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어. 한편 혜인은 소혁이 피신해 있는 안가에 도착했는데 소혁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눈물이 나죠. 혜인에게 소혁은 가족 같은 의미인 걸까요? 본부에 연락했어? 예, 지원은 언제 가능한 거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해. 하지만 병원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인은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알았어. 수배 차량 찾았다. 한강병원이야. 주변 봉쇄하고 병원 건물 구역별로 나눠 수색. 혜인은 의사를 납치해 안가로 데려가 소혁을 치료할 생각이었죠.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겁니까? 하지만 이미 NTS의 수사망은 좁혀져 있었고 자칫하면 혜인의 정체가 들통날 뿐 아니라 소혁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잊고 있던 한 가지, 혜인도 NTS 요원이었죠. 그때 본부에서 연락이 오고 수배 차량 찾았어요. 상황실에서 알려주는 정보로 인해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좀 다시 보여주세요. 납치 상황이 분명해. 갱이실에 외부인 지문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치료하세요. 인민무력부 김호균 대장과 박철영이 북한 특사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김 박사가 최근까지 남조선에서 원자로 개발에 참여해왔고 얼마 전 목숨을 잃은 것도 알고 있다며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박철영은 이에 대한 남쪽의 책임으로 무력 도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김명국 박사가 이와 같이 원자로 개발에 참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로선 우리 민족 모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공화국의 인재를 빼내간 것 치곤 변명이 궁색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신형 원자로 개발로 얻어지는 수혜는 남가북이 함께 나눈다는 생각을 했었어. 대통령의 말에 김호균 대장은 우리는 구걸이나 하자고 온 게 아니라며 이제와 문제가 되니 또 하나 던져주고 무마하겠다는 수작 아닙니까? 닥치세요. 그런데 그때
김명국이가 북한에 있었으면 용가는 발끈하며 남북을 전쟁 위기로 몰고 갈 핵무기나 개발하고 있었겠지. 숫자기는 진정하세요, 권 국장. 아니에요. 권 국장이 내 생각을 잘 전달했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으시오. 우리 민족에게 핵은 전쟁의 불씨가 아니고 평화의 씨앗이 돼야 합니다. 내 이런 의지를 무시하고 도발을 하겠다면 나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오. 석번 하상도 유보수지. 한번 해보자고 작정을 했다구만. 박철영과 김호균 대장은 노선이 조금 달랐죠. 남조선이 내세우는 평화에너지 공급은 명분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도 위원장 동지는 남조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결정할 사람은 이제 우리 공화국은 김정은 대장 동지를 중심으로 진군한다는 걸 명심하시오. 다급해진 박철영. 기수는 어디 있어? 은행 대여 금고 번호와 비밀번호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남겼다는 거겠죠. 그게 뭔지 빨리 알아내. 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손혁의 상황이 하도 다급해 의사를 데리고 와 치료는 했지만 찾았어요.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어요. 현재 위치 전송할게요. 혜인이 타고 온 의사의 차량은 쉽게 추적당했고 손혁은 자신이 쉽게 탈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하고는 너도 이제부터 냉정하게 판단해. 나라는 장애물에 구속되거나 연연하지 말고. NTS 전술팀은 이미 안가를 포위했고 제가 시간을 끌겠습니다. 모시고 가십시오. 빨리 가셔야 돼요. 아니야. 이러면 네가 더 위험해져. 그냥 날 포기해. 그럴 수 없어요. 빨리요. 혜인이 손혁을 체포한 채로 문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손혁은 자신을 희생해서 혜인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손혁을 체포했습니다. 곧 NTS로 압송해 올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혜인 씨가 어떻게... 한강병원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긴급 출동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가에 제일 먼저 도착했고 현장 파악을 위해 안가를 살피던 중에 상황이 발생했어요. 준호가 같이 혜인 씨랑 병원에 좀 가. 네. 용광국장은 손혁을 체포했고 3년 전 치욕의 그날이 상태가 어떤가? 총상이 꽤 심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신문을 내도 상관이 없겠구만. 예.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했던 그 말. 당신과 내가 또다시 그런 대결을 하게 된다면 그땐 당신을 나의 제물로서 내 상처를 치료해볼 작정이다. NTS에서 손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미국에 손혁의 신병과 관련 증거 모두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용가는 손혁을 체포한 사실을 비밀에 붙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의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이 우리 내부의 적을 색출할 마지막 기회야. 제일 먼저 NTS에 침투한 아테나의 이중 첩자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직 미국에 넘길 수가 없었죠. 시간은 내가 최대한 벌어줄 테니까 한재희, 김준호 데리고 수사 진행해. 선배. 그리고 준호가 혜인은 왜 수사팀에서 제외되었냐고 묻는데 직접 손혁까지 체포했는데? 수사팀 구성도 국장님이 지시한 거야. 사실 정우도 의심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설사 가치 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지금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아닌 것도 맞다고 자신을 계속 설득시키죠. 일본에서 정우 씨하고 함께했던 시간, 서로의 감정에 충실했던 좋은 추억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혜인은 손혁의 걱정이 가장 컸는데 네가 지금 날 체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안 돼요. 이번 일만 마무리 지으면 아테나와의 관계는 끝내려고 생각했어. 본부에서도 그렇게 약속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보장도 받았어. 혜인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꿈을 꾸며 악착같이 일을 완수했던 것인데 하지만 끝났어. 손혁의 마지막 희망. 난 꼭 살아야 돼. 부탁해. 손혁이가 지금 NTS에 감금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NTS 자체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지만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내부의 첩자를 색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신형 원자로 사업에도 아테나의 조직은 큰 위협이 됩니다. 대신 최대한 빨리 끝내주세요.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혜인 씨가 손혁을 체포해서 나온 곳 이상하지 않아? 현장 투입된 요원 수칙대로라면 혜인 씨는 기다려야 했어. 제이는 혜인의 행동이 무모할 만큼 위험했고 수칙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혜인 씨는 단독 임무를 수행하던 블랙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정우가 조금 답답하네요. 손혁은 잡았나? 글쎄,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선역 체포를 위해 요원들을 더 투입할 모양이야. 용관과 정책실장 한정필과는 지난번 일로 껄끄러운 관계이기도 하죠. 이정우 내 새끼야. 문책을 하든 조사를 하든 내가 하면 돼. 이정우 내놔! 일전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네. 아테나인 한정필은 소녀의 소재를 빨리 아테나 본사로 알려줘야 했고 자신에게까지 수사망이 좁혀질까봐 애가 타죠. 예상대로 데이터들에 락이 걸려 있어서 쉽지 않겠는데요? 한강병원 의사 납치범 자료는? 지금쯤 과학수사실에서 수거해온 CCTV 분석 중일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정된 미원단까지 취소하다니. 이거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북쪽 특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하신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무엇이 남과 북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선택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을 남기고 비서실장 최진희는 나가버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남한의 강경 대응에 북쪽 특사 김호균 대장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상당히 빡쳤죠. 남조선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나도 처음 경험하는 거라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정신들을 차리겠구만. 신호 파악 가능하겠어요? 별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 카메라 피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수사에 별 진전이 없는 정우는 답답한 마음에 손혁을 만납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해서 외교적 문제로 문책당하지 말고 날 빨리 DIS에 넘겨요. 정우는 내부 첩자를 잡을 때까지 그럴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손혁의 멘탈은 상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이상했죠. NTS에서 기대를 많이 할 텐데 어떡하나 애만 쓰게 돼서. 애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중장님께서 네 임무를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하신다. 곧 끝내겠다고 말씀드려. 한편 기수는 나만의 신세계를 꿈꾸는 친구 진영을 만납니다. 난 중장님 모시고 평양으로 올라간다. 연락할 일 있으면 상해 루트로 해. 야 진영아, 기수가 목숨 걸고 박철영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 어머니였는데 아직도 요독수 형수에 계시니? 중장님께서 평양으로 모셨어. 임무만 빨리 끝내면 어머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내가 장담해. 고맙다. 장영, 할 일이 좀 있는데. 회의는 또 다른 아테나 소속의 이중첩자에게 연락을 하는데 국정원의 한 요원이었죠. 그리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신호가 잡혔어요. 준호가 꼬리를 밟았죠. ND의 유류품 중에 휴대폰에 연결해 사용하는 비상통신용 모듈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꺼져 있던 그 연결 대상의 모듈이 다시 활성화됐어요. 신호가 잡힌 위치가 어디야? 국정원이요. 지금도 위치 추적 가능해? 바로 추적을 시작합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위치에 있는 차량 앞을 지나 주차장 입구로 이동 중이에요. 정우는 아테나 이중첩자인 국정원 요원을 잡긴 잡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혜인의 정체도 숨길 수 있었죠. 죽은 아테나 조직원 신원은 파악됐나? 국정원 소속 한상진이란 자입니다. 국정원? 네, 다른 아테나 관련자와 연결점은 없는지 후속 수사 중입니다. 죽어요? 이 소식을 접한 한정필은 조마조마했는데 나도 노출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야. 빨리 본부에 연락해서 대책 마련해달라고 해. 평양에서는 우리 쪽 제안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습니까? 예, 아직. 김명국 박사가 남긴 핵무기 관련 정보를 언제까지나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라며 대통령은 결심을 하죠. 평양에 전달을 하세요. 내 제안을 그쪽에 수용을 한다면은 신형 원자로 국측에 공개를 하겠다고. 3년 전에 자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더 이상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겼고. 당신은 실패했다고 말이야. 됐어. 손혁은 아테나로부터 용관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지만 용관을 살려줬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자네가 나한테 기회를 주었듯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뼛속 깊이. 잘 생각해보게.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어이 동생, 무슨 일인가? 형님, 큰일 났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등장하는 성철. 기수의 전화에 급하게 와봤는데 형님, 국정원 내사과 특수팀입니다. 내사과. 박성철 씨. 국정원 요원은 성철에게 뇌물수수와 국가 기밀을 팔았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팔다뇨.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뇌물수수는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 뭐 꼭 사실 성철을 이용해 은행 비밀금고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내려는 기수의 셋업이었는데 아주 연기들 잘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성철이 이 사실을 알면 배신감이 진짜 킹받을 것 같죠. 당연히 말 못하시겠지. 그 대여 금고 안엔 당신의 비자금이 감춰져 있을 테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갔냐고! 그건 수거해온 한상진 노트북에서 숨겨진 폴더를 찾았어요. 잠깐만요. 폴더 열게요. 하지만 아테나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았죠. 자동 삭제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어 자료는 다 지워졌고 DP예요. 그럼 이거 다 지워진 거야? 복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죄송합니다. 복구는 가능한가? 자료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한상진에게 정보들을 보낸 IP 주소는 알아냈습니다. 그 IP가 가리키는 장소 바로 청와대 여민관이었습니다. 여민관에는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등의 정부 요직들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는데 청와대 내부에도 아테나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손혁이 잡혀온 것이 부담스러운 또 한 사람, 한재희. 여기 자주 오는 바 맞아요? 가끔씩 혼자 술 마시러 와요.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우린 그냥 서로에게 필요한 게 있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손혁은 지독히 나쁜 놈이지만 양아치는 아니었던 건지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그날 밤이라 머릿속에서 이미 다 지웠고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정우는 용감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사건을 정리해 나가려 합니다. 내가 드는 의문점 하나는 소녀이가 왜 순순히 체포됐느냐 하는 점. 죽은 한상진을 보더라도 아테나 주주관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제거함으로 증거를 없애는 게 철칙인데 그런데 소녀이가 왜 잡혔느냐는 거야. 용가는 꽤 오래전부터 혜인을 의심해오고 있었고 정우도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 같죠. 지갑 속 깊이 숨겨져 있던 걸 보면 늘 지니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호가 손혁의 유류품에서 발견한 사진. 손혁한테 그런 면이 있다는 게 왠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여기서 나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손혁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 뭐든지. 유진이 알죠?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사람이죠. 그게 무슨 소리요? 미국 쪽에서 손혁의 행방을 알아냈어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호송팀 도착했습니다. 소녀에 대한 수사 종결한다. 손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넘기라고 명령하지만 용가는 속이 아니죠. 국장님. 됐어. 끝났어. 미국 DIS 요원들이 손혁을 이송하기 위해 NTS로 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까지 기생하고 있는 첩자들을 잡지 못한 상태. 손혁을 이런 식으로 힘없이 넘겨야 한다는 현실에 정말 무기력함을 느끼려는데 그런데 그때 정우는 혜인의 얼굴을 보게 되고 불안한 마음의 눈빛을 느끼죠. 손혁이 항상 지갑 속에 간직했던 그 아이 유진. 혜인도 뭔가 들켰다는 것을 직감하고 정우는 병원 의사를 납치했던 CCTV 속 그 여인을 다시 떠올리죠. 부빈 오산 in 30 minutes. 로저? 손혁을 오산 미군 기지로 이송시키고 있는 미국 DIS 요원들. 그런데 아테나 본사에서는 미국 DIS에 심어놨던 이중첩자들을 손혁을 탈출시키기 위한 카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앤디까지 탈주에 성공하고 아테나는 무슨 꿍꿍이인 건지 용병들을 대거 보내죠. 그리고 이들의 현장 대가리 손혁. 고생하셨습니다. 유진 씨. 혜인의 정체를 알게 된 정우는 혜인을 이중 스파이 혐의로 체포할 수 있을까요?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최대의 위기를 마주한 손혁. 극복. 어떤 일을 꾸미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아이리스 세계관 스피노프 작품인 아테나 전쟁의 여신 11편과 12편입니다. 다음 7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제발.